제 얘기보다는 조금 더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 얘기를 한번 형님들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넷 앨런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 시장을 V자 반등이냐, U자형 반등이냐, L자형 반등이냐, I자형 급락이냐, 갑론을박이 많아요. 형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까지 진행되는 거 봐서 V자입니까? 아니면 U자입니까? L자입니까? 뭡니까? 뭐 같아요? N자? N자는 뭐야? N자형 하락. N자형 하락. 대세 상승장.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시죠. 저 모릅니다. 저 몰라요, 형님들. 제가 평상시 같은 하락장이라든지 이럴 때는 항상 방향성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이 거의 다 맞아왔죠. 그죠? 제가 그동안 그려왔던 방향이 다 맞아왔잖아. 근데 지금은 예측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형님들이 정답을 듣고 싶잖아요. 문스탁이 주식밥을 오랫동안 먹었다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듣고 싶은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형님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인가요? 앞으로 계속 가나요? 아니면 한 번 더 빠질까요? 뭐 그런 답들을 원하실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정확한 답들을 뭐 그 순간도 뭐 정확한 답이라고 할 수 없죠. 뭐 둘이 뭉실하게 거의 맞춰가죠. 근데 지금은 제가 장기적으로는 맞출 수가 있거든요. 크게 보면 주식을 다 사야 돼. 기회는 맞아요. 근데 당장 다음 달, 다다음 달 이게 바로 회복이 들어올까? 아니면 저점이 깨질까? 이걸 지금 알 수가 없다는 거지. 미안하지만 제가 형님들께 드릴 수 있는 답이 제 얘기보다는 조금 더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 얘기를 한번 형님들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넷 앨런 같은 경우는 현 시점의 실업률은 12에서 13까지 오를 거다. GDP 감소는 적어도 30%에 이를 것이다. 자넷 앨런이 누군지 아시죠, 형님들? 연준 의장이었죠. 바로 전에 파월 바로 직전에 의장이었고요. 그 직전이 벤 버냉키였습니다, 형님들. 앨런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쁜 예상치도 봤는데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30%, 실업률은 12, 13% 이런 얘기도 봤다. 가능한 빨리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 희망은 나도 해. 그죠? 우리 형님들도 희망은 할 수 있어. 이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앵커가 그래서 V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합니까? 얘가 경제 셧다운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달려있다. 더 큰 피해를 볼수록 U자형 반등을 볼 가능성이 더 크다. L자형 반등이라는 더 나쁜 것도 있다. 나는 그런 상황을 보지 않기를 희망한다. 뭐 이런 뭐 뻔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있겠죠. 이게 정답이니까. 아직 모르는 거지, 상황이. 벤 버냉키 씨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헬리콥터 벤. 헬리콥터 벤 씨는 뭐라고 얘기했냐. 2분기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지만 급격한 V자형 성장을 할 것이다. 다음 분기에는 매우 가파르고 희망하건대 짧은 침체가 있을 수 있다. 모든 것들이 그 경로로 가고 있다. 전제가 깔리죠. 셧다운 기간이죠. 셧다운 기간이 너무 많이 타격이 가해지지만 않는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매우 빠른 경기 반등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문제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V자인데, 지금 V자를 말하는 게, 얘가 말하는 V자가 이번 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보다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자고. 월가에서는 증시 바닥론 논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면 블랙록 CEO입니다. 9천조 자산운용을 하는, 9천억 아닙니다. 레리 핑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핑크는 장기 투자자에게는 지금 시장에서 엄청난 기회가 있다. 지금은 극적인 상황이지만 경제는 지속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믿는다. 지난 44년 동안 금융업에 몸담아 왔지만 이런 경험은 한 적이 없었다. 아무튼 경제 회복은 있을 거고 시장에 엄청난 기회가 있다. 근데 V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얘가. 엄청난 기회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재밌는 얘기인데, 제가 얼마 전에 힘들 영상 하나 이제 올려드리면서 워렌 버핏을 예를 하나 들려드렸어요. 워렌 버핏이 델타 에어라인을 매매했다. 근데 그게 사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50% 까졌다라는 얘기 했잖아요. 지난주 영상 올려드리면서. 기억나시죠? 장기 투자로 보는 사람들은 그런 관점에서 투자도 한다. 투자의 현인이라는 워렌 버핏도 지금 사자마자 3주 만에 50% 잃었다 말씀드렸는데, 워렌 버핏 뭐 했다고요 지금? 델타 에어라인 사우스웨스트 지분 처분했다. 50억 달러의 손실을 낸 걸로 분석된다. 50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형님들? 5조 원 되겠네, 그죠? 우리 형님들 뭐 손실 봐봤자 뭐 몇천만 원 이내일 텐데 5조 원이네. 아무튼 손절매했대요. 물론 전량 손절매한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힘들 한 달 만에, 사자마자 한 달 만에 손절한다라는 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아세요? 워렌 버핏이라는 이 사람이 주식을 사서 한 달 만에 팔았다? 그것도 손실 보고.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은 엄청나게 장기 투자자잖아. 10년의 미래를 보는데 그런 사람이 지금 주식을 처분했습니다. 자,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황이 불안정하게 돌아갈 것이다. 다만 부분적인 경제 활동 재개는 가능할 수도 있다. 언젠가는 백신이 나오겠지만 그 전에라도 우리가 제대로 한다면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재개할 수는 있을 것이다. 전국적으로 검진을 시행해서 확진자가 줄기 시작한 뒤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킨다면 4월 말 증가세가 멈추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서 백신 기업에 한 7개 기업 정도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백신 기업에 투자한다고 그러죠. 자, 좀 볼까요 또? 이 할아버지 많이 봤죠? 이 할아버지는 북한에 엄청나게 기회가 있다 해가지고 방한도 몇 번 했어요. 아난티 사회이사로도 오기도 하고 뭐 그랬던 할아버지죠. 근데 이분께서 한 얘기가 되게 재밌는데 앞으로 몇 년 안에 내 생에 최악의 약세장이 올 것이다. 이분 이 얘기를 몇 년 전부터 계속 했거든요.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분 지금 투자하고 있는 데가 중국, 러시아, 뭐 북한 같은 데 투자하겠다고 해요. 아무튼 희한한 분이에요. 기회가 중국에 있고 러시아에 있고 북한에 있다. 뭔가 좀 이상해. 아무튼 마치 루비니 같죠? 루비니 맨날 약세 얘기하다가 이번에 맞았잖아요. 이번에 I자형 급락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분도 있다고. 자, 월가에서는 신채권왕이라고 불리는 제프리 건틀락, 더블라인 캐피탈 최고 경영자가 증시가 3월 저점 이하로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4월에도 다시 공황 상태 같은 느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S&P 500 지수 저점이 3월 저점을 아마도 밑돌 것 같다. V자 회복은 하지 않을 것 등등. 이렇게 뛰어나신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 형님들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 얘기 말고 뛰어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현금 보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기회인 것만 알겠죠? 형님들 기회인데 크게 보면 다 기회가 맞아. 근데 여기서 지금 V자를 논하고 U자를 논하고 L자를 논하고 하는 게 의미가 있냐고. 그날 대응하는 거지. 시장을 예측하려 들지 말라는 거예요. 시장을 예측하려 들지 마라. 제가 이제 이번 코로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영상을 통해서 5가지의 조건을 들어드렸어요. 첫 번째 백신이었고요. 두 번째 치료제입니다.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것 중에 이버맥틴이라는 구충제가 효과가 굉장히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임상 같은 걸 또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죠. 렘데시비르도 임상 결과가 어설프게 중국에서 흘러나왔는데 효과는 있다고는 하는데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까지는 뭐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트럼프가 클로로킨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해서 2,900만 정인가 확보했다라는 얘기를 어저께 하면서 미증시가 막 많이 올랐습니다. 그저께였나요? 선물이 막 급등을 했었지. 그러면 우리 증시가 어제 반응을 했고요. 근데 클로로킨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학계에서 알려진 건 프랑스 쪽에서 알려진 거 하나가 있고 EU 쪽에선 쓰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뽀유리님이 지금 혈장 투여 환자 2명이 완치해서 퇴원했다라고 했는데 2명이 완치해서 퇴원하면 그거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근데 2명이 완치하면 효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나가면 안 돼요. 아직 모르는 겁니다. 아무것도. 진행되는 상황들을 더 지켜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희망회로는 돌릴 수 있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채권 매입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진행돼야 된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직원들의 월급을 보존해주는 한 2개월 정도 보존해주는 프로젝트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진짜 기업이 망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뭐 그런 어떤 내용들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물론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뭐 메인스트리트 비즈니스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용을 한번 주목해서 기다려봐야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완전한 게임 체인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수의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재료가 있다. 그게 뭐였냐면 오펙의 감산협의다라고 했는데 내일 모레 4월 9일날 오펙이 감산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오펙 회의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오펙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러시아가 주장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 너네 감산해라 이거거든요. 지금 감산이 거의 된 것처럼 시장은 반응하고 있거든요. 감산이 된 거 맞습니까? 감산된 거 맞아요 지금? 유가 폭등했죠. 20불에서 28불까지 올라왔는데 트럼프가 어젠가 그젠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수입유가에다가 세금을 먹여버리겠다. 미국한테 분명히 감산을 해야만 우리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감산을 할까?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트럼프잖아요. 무조건 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감산이라고 하는 게 하게 되면 증시가 이제 뭐 사방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감산만 하면 뭐해? 수요가 늘어야지. 수요가 늘지 않고 있는데 감산만 한다고 해서 유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한계치는 분명한 거죠. 어느 정도 수요가 따라줘야 유가도 괜찮은 흐름을 보일 거고 유가가 최소 뭐 40불대 이상은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유가로 인해서 주가에 영향을 주는 역할은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하방을 막아주는 역할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확진자 증가율이라고 이제 한 가지 더 체크해 드렸던 게 있는데
우리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이거는 확진자 증가율 그래프인데요. 되게 의미 있는 모습들은 나오고 있어요. 이탈리아 확진자 증가율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스페인 확진자 많이 줄었어요. 독일 확진자 증가율 많이 내려왔습니다. 진짜 이것만 보면 거의 끝나는 거 맞아요. 이것만 가지고만 보면 이제 진짜 거의 끝나가. 미국 확진자 증가율도 눈에 띄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주가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힘들. 이래서 주가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다. 확진자 증가율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많이 줄었죠. 오늘 47명인가? 어제도 47명, 오늘도 47명이던데.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잖아요. 확진자 증가율이 얼마가 돼야 이게 바닥을 치는 거냐? 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그냥 우리를 보면 될 것 같아. 우리 해임들, 직접 본인들. 내가 안심하고 나갈 수 있냐? 내가 안심하고 내 일터로 나갈 수 있냐?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단계가 아니잖아. 왜 그러냐면 너무 인터넷이 발달됐다니까. 이 정보통신망이 너무 발달되니까 과거에 여러 가지 역병이 돌았을 때는 왜 지금처럼 안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해보거든요. 왜 지금은 유독 이렇게까지 난리 부르스를 치고 시장이 이렇게 완전히 뭐 역대 뭐 보지 못했던 하락을 하고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을까를 생각해보면 스마트폰도 발달이 됐고 너무 발달이 많이 됐어.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저희도 옆 동네에 누가 걸렸거든요. 바로 옆 단지에. 근데 그게 누군지까지는 안 밝혀지잖아. 근데 그게 누군지까지 알게 되더라고. 몇 층 사는 사람이고 그 집안에 그 남편이 뭐고 부인은 몇 살이고 시어머니는 몇 살이고 어떻게 살았는지 애는 몇 살이고까지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 이게 광범위하게 알 수 있는 기회들이 많다 보니까 이 두려움을 그만큼 더 증폭해서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정치인들 그리고 뭐 국가를 끌어가는 수장들 같은 경우는 어설프게 대충 끝내고 싶을 거야. 과거에 그렇게 했던 걸로 보여지고 그래야 경제가 안 무너지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기네가 막고 싶어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까지 지금 일을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공포가 40명, 전국에 40명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조금 있죠. 마스크 좀 쓰면서 신경 쓰고 실제 별로 없을 수도 있어 우리 주변에는. 근데도 불구하고 괜히 더 조심하게 되는 거고. 이제 우리를 보면 된다. 우리가 좀 더 자유로워질 때 그때 아마 이 코로나가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내용들을 좀 보여드렸는데 기온이 조금 더 따뜻해질 때 어떤 식으로 코로나가 줄어드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야 돼요. 아직 우리는 보지 않았던 영역들이 많습니다. 그냥 소멸될 수도 있어요. 이러다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거죠. 과거의 바이러스들처럼. 이러다가 올 겨울에 더 크게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끝난 거 같지? 라고 하다가 올 겨울에 갑자기 붐이 일어나면서 막 커질 수도 있는 거. 근데 이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끝도 없이 얘기할 수 있고요. 또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또 끝도 없이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고 지금. 그런 것들. 우리가 팩트 위주로 보자면 확진자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고 하지만 낮아졌다고 해서 사회생활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경계는 해야 된다. 경계심은 항상 갖고 우리가 시장을 대응하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매매도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 거고요. 여기서 주식을 풀로 승부해야 된다? 아직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앨런이라든지 저명 인사들이 얘기했지만 셧다운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특히 어디서 커지냐? 이머징 마켓에서 커지게 됩니다. 지금 뭐 유럽에 초점이 쏠려 있는데 이머징 마켓들 완전히 지금 뭐 아작이 납니다. 왜냐면은 물건을 생산하는 지역들이 다 이머징이거든. 아니, 소비 지역들이야 그냥 안 사면 그만이지만 이머징은 어떻게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미국처럼 돈을 막 찍어낼 수 있나요? 우리도 100만원씩 뭐 이렇게 준다면서요. 뭐 50만원씩 100만원씩 막 이렇게 준다면서. 근데 미국처럼 줄 수 있냐고. 오늘 일본이 GDP 대비 20%의 경기부양책을 내놨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우리 못해요. 여기서 까딱 조금 더 쓰잖아요. 그러면은 형들 정말 큰 위기 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가 거의 맥스까지 다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길어지면 문제가 되는 건 이머징 마켓이죠. 그럼 이머징 마켓 한두 개 디폴트, 지금 아르헨티나는 디폴트 직전입니다, 형들. 정말 디폴트 직전까지 갔어요. 근데 또 디폴트 나봐. 문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단기간에 끝날 수 있다, V자 반등할 수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만약에 길어지면 코로나가 안 끝나면 어떡하지? 이게 어쨌든 이렇게까지 언론에서도 이슈가 많이 되고 사람들이 정보 공유도 이렇게 잘 되고 있고 코로나 걸린 마치 죽을 병처럼 사실 죽을 병 아니거든요. 치사율 1%입니다, 형들. 1% 작지 않지만 그래도 젊은 사람들 다 극복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도 두려움은 몇 배가 돼 있거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활동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을까? 아직은 미지수라는 거지. 그러니까 확인이 돼야 돼. 4월 때까지. 알겠죠? 만약에 오늘 증시가 잘 버티고 내일 더 가면 어떡해? 더 가면 더 가는 대로 매매하면 되지 뭐. 굳이 뭐 그걸 무리해서 매매해야 되나? 이런 상황 속에서 그건 아니라고 봐요. 주가가 아직 바닥권이 아닌데 많이 떠 있는데
무리해서 승부 걸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천천히 힘들이 여유를 갖고 매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전에는 이 코로나 여파가 사실 여기까지 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고 여기까지 왔잖아. 온 거를 이제 우리가 봤는데 뭐 지금부터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거에 맞는 매매를 하면 되는 거지. 당분간은 계속 트레이딩입니다. 이제 이 내용도 하나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이슈만 가지고 시장의 저점 고점을 잡아낼 수 있나요? 시장의 저점과 고점을 지금 설명드렸던 뭐 치료제의 어떤 이슈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나오는 뭐 이야기들로 인해서 저점과 고점을 잡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데이터예요. 데이터 가지고는 조금 더 정교하게 타이밍들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계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근데 만약에 선물까지도 매도하고 있다면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을 정말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뭔 짓이에요 지금? 좀 지수가 요 구간 동안에 그죠? 요 위에서 상단 박스를 돌고 있을 때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있는 대로 쳤어요. 여기에서 매도가 끝났죠 거의. 그죠? 지수가 급락하기 직전까지 선물 매도가 거의 끝났고 그리고 나서 지수가 급락을 시작했고요. 지수가 급락한 시점 이후로 선물 매수가 이만큼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국가지수는 계속 오르고 있죠. 얘네가 아직 매도를 어제 조금 했습니다만 완벽하게 풀고 있지 않아요. 아직 주가가 파생시장에서만큼은 상방을 구축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저께 만기약 매도 좀 팔았죠. 근데 사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많이 팔았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 예를 들어서 장 마감에 대규모 매도가 있다. 그러면 얘네들이 뭔가 이제 혼조를 예상한다거나 아니면 하방을 예상한다거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하방으로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지 않다. 이거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타이밍을 이런 거 가지고 잡아가는 거예요. 파생시장에 얘네가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제가 시장이 적어도 인버스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직까지 얘네가 매도를 하진 않고 있거든. 그러니까 뭔가 매도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코스닥은 약간 예외죠. 선물하고는 좀 예외니까 코스닥 오늘 매도는 분명히 눈에 띄는 모습이고 관련해서 종목들을 뭐 무리해서 투자한다거나 그러긴 부담스럽고 제가 그래도 시장 대비 견고한 종목들로 다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힘들어 매매하시는 데는 지장은 없을 거예요. 그러다 시장 좋아지면 더 사는 거고 종목 그렇게 하면 됩니다.